어서와. 비대면 면접은 처음이지?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구시 교육청 대입지원관 허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입지원관 윤종걸입니다. 네, 지난 9월 말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끝났는데요.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비대면 면접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주로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에서 면접이라는 전형 절차가 한 번 더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상황과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지켜져야 하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특히 면접을 하려다 보면은 전국적인 학생들의 이동이 예상되어져서 대학마다 이제 비대면 면접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좀 발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비대면 면접 안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대학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편은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동영상을 찾으셔서 보시면 면접 준비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면접 평가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 평가를 보완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1단계 서류 평가를 거치고 2단계에서 면접관을 직접 만나서 면접관이 서류로 평가하기 어려웠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중요한 평가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교과 중심 면접 방법이었는데요. 최근에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한 서류 확인 면접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어야 하는 이 비대면 면접은 지원자와 면접관이 실제로 대면하지 않고 면접을 보는 방식을 통칭하여 이룹니다. 자, 우리가 그간 봤던 일반적인 면접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숭실대 안내 자료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은 블라인드 면접, 지원자 이름이나 학교, 수험번호, 학교 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는 블라인드 면접 방법입니다. 그리고 대학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보통 10분 내외의 면접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학과에 따라서 3대1 또는 2대1 개별 면접 방식을 주로 가지는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일괄 전형과 단계별 전형을 좀 한번 구분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괄 전형은 전형 절차가 구분되지 않고 지원한 분 모두가 다 면접 대상자가 되는 그런 전형입니다. 단계별 전형은 1단계 합격자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1단계 합격자가 바로 면접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 단계별 전형 같은 경우는 1단계 합격을 하지 못한 분들은 면접을 보지 않기 때문에 면접을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면접 대상자 발표가 그 실제 면접이라고 너무 가깝게 형성이 되어져 있다 보면 그 이후 면접 대상자 발표 이후로 면접 준비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겠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먼저부터 면접 준비를 미리미리 하고 계시면 나중에 면접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경험했던 줌으로 인한 실시간 원격 수업의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하게 보이실 텐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면접관이라면 어떤 얼굴이 잘 보이는지 우리가 비대면 면접을 준비하면서 한번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비대면 면접을 실시하는 이유는 우리 시작하면서 윤종걸 지원관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대학별 평가에 응시해야 하는 인원을 교육부에서는 약 130만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전국 단위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요. 코로나에 지금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지금 비대면을 이제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면접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는 한 4가지로 한번 구분해 봤어요.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방식, 그리고 캠퍼스 내에 비대면으로 면접을 보는 방식, 그리고 현장에 가서 녹화를 하는 방식, 그리고 캠퍼스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실시간으로 보는 면접 방식, 이렇게 4가지로 한번 구분해 봤는데요. 각 대학별 리스트는 이제 제공해 드린 바와 같고 다음 영상에서 하나씩 한 번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비대면 면접에서 지금은 기본편이니까요. 공통적으로 유의해야 되는 사항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복장인데요. 복장은 어떤 면접에서건 지원자의 태도나 준비된 자세 등을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다운 단정한 복장으로 면접에 임하셔야겠죠. 그리고 비대면 면접이니만큼 특히 상의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어떤 복장이 가장 바람직한 복장이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네. 학교가 이제 블라인드 대여되다 되다 보니까 교복은 안 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교복이랑 가장 비슷한 옷을 입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학생다운 복장을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비대면 면접 같은 경우는 면접관과 직접 대면해서 상호 교류하면서 진행되는 일반적인 과거의 면접 방법과는 좀 다르죠. 화면을 통해 보이는 지원자 얼굴이 더 부각되고, 그리고 뭐 말하는 내용이라든지 그 표정 같은 것들이 카메라에 더 집중해서 잘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좀 덜 쓰시고 좀 이렇게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얼굴이라든지 표정 같은 게 좀 좋지 못하게 보여진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더 많이 불리할 수 있지 않을까 염려가 좀 됩니다. 네, 대면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이라도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면접 방법이 전환될 가능성은 충분히 예. 있습니다. 특히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비대면 면접을 실시한다고 이제 공지를 한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공통적인 유의사항 중에 하나는요. 캠퍼스 내 비대면 또는 녹화 방식 면접에 응시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고사 당일 학내 밀집도 완화를 위해서 수험생만 교내에 진입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사장에 도착하는 방법에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부모님과 함께 고사장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도착 시간에도 스스로 굉장히 유의해서 일정을 짜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예. 대학별 일정에 좀 유의하시고요. 8월 말 이후에 발표된 최종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인쇄된 모집 요강을 보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전용 방법이 또 추후에 변경된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공지사항을 꼭 좀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학이 공개한 면접 영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가 숙지해야 될 그런 공지사항은요, 바로 1단계 합격자 발표 시 예. 제공되는 그런 안내사항입니다. 그 안내사항에 면접은 어떤 방식이고 지켜져야 할 방법들은 뭐다라는 것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요, 반드시 숙지하고 응시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면 면접이나 현장 녹화를 위해서 면접 고사장을 방문할 때는 대학에서 공지한 코로나19 관련되어 있는 예방 수칙 등을 꼭 좀 잘 지켜주시고 대학의 방역 관련된 세부 지침을 반드시 좀 준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면접 연습을 여러분들이 해보실 때 몇 가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 사항들이 있는데요. 네. 윤종걸 지원관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네. 1단계 먼저 예상 질문을 추출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예상 질문 추출은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답변이나 추가 질문을 예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답변에 이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질문을 예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준비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지만 일단은 두 갈식으로, 그리고 어법에 맞는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취지에 맞게 뭐 이름이나 수험번호나 개인의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게 또 필요하고요. 하나의 예시가 지금 들어져 있습니다. 네. 면접관이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척하면 척 대답하는 학생이 면접을 잘하는 학생이거든요. 바로 두 갈식으로 저의 장점은 활발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 이후에 본인이 그렇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저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친구 관계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기 때문이다라는 본인의 그 이유를 부연 설명해 주는 방식이면 더 좋겠고요. 여기는 저희가 구체적인 얘기는 들지 않았지만 뭐 학교 생활 기록부에 드러나 있는 그런 각각의 활동들을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근거로 제시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서류 기반 면접 예상을 또 그 질문에 대해서 추출해보는 예. 그런 면접 준비 방법이 있는데요. 네. 예. 학생부와 제출한 자소서가 있는 전형의 경우에는 면접 질문을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제출한 서류에 이미 다 질문을 할 내용도 들어가져 있고 답변의 내용도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소서에 내가 소개한 활동들, 그리고 학생부의 지원 전공과 관련된 교과활동, 독서,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에 관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짚어가면서 질문을 할 확률이 높고요. 그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 활동과 역할을 중심으로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예. 네. 어떻게 그럼 답변 준비를 해야 될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당 활동에 내가 참여하게 된 동기를 일단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진행 과정 중에 그
내가 선택한 그 소재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점을 내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그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의 나의 노력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느껴서 또 다른 활동들로까지 이어지는 발전 사례 같은 것들을 내 역할과 활동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소개해주는 학생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 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식으로 결론부터 말하고 뒤에 그 근거들을 부연 설명하는 방식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답변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이제 예상 답변을 다 준비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준비된 예상 답변이 있는데 그 답변을 이제 잘 준비했으니까 열심히 외우면 되겠구나 생각해서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외우려고 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보통 면접을 하는 과정에 눈이 막 위로 올라가고 글자를 외웠던 게 기억이 안 나서 갑자기 막 깜깜 막혀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면접이 너무 힘들고요. 네. 제가 생각 들기로는 핵심적인 키워드, 여러 번 연습하다 보면 머릿속에 핵심 키워드가 남아있을 겁니다. 내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핵심 키워드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그 외 내용은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그 글의 내용을, 그 예상 답변의 내용을 고치고 다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걸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말이 조금 끊어져도 되고 중간중간에 더듬더듬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이야기들을 어떻게 보면 서론본론 결론을 갖춰서 짜임새 있게 그냥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 정도로만 답변이 이루어져도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화면에 자, 면접 준비에 도움이 되는 자료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수시 지원하실 때 많이 활용해 보셨죠?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 보시면요, 대입 전략 자료실이 있습니다. 거기 면접 코너에 보시면 면접과 관련되는 대학 안내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대학별 고사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발표한 2020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를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재시무 면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준비 자료가 될 수 있는데요. 각 대학별 입학 홈페이지에 다 발표되어 있으니까 이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교육청에서 제작한 면접 안내 자료도 있습니다. 저희 대구 진학진로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보시면요, 대입 자료실에 고3 자료실 참고해 보시면 오늘과 같은 이 면접 영상과 관련되는 참고 자료를 저희가 업로드를 해 둘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고 면접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면접 대비를 위한 대입 지원관의 팁. 예. 비대면 면접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동영상 업로드 방식의 경우에는 면접 답변을 열심히 준비해서 잘하는 것도 물론 나쁘지는 않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금지 사유에 해당되는 것들을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뭐 패스나 논패스 개념의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아서 패스만 되면 되는 것이지 네. 거기서 더 긍정적인 점수를 받는 것보다 그게 오히려 더 현명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예상 질문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 필요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처럼 면접도 철저히 꼼꼼하게 준비한 학생이 점수를 더 잘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자료는 내가 활동한 그 학교생활 기록부와 내가 제출한 자기소개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원한 대학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 그리고 해당 대학의 학과 홈페이지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좀 참고하셔서 성실히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 생각 들고요. 그리고 의존적인 면접 준비 방법보다 자기주도적인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대학에 제출한 서류와 해당 대학의 기출문제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숙지하시고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왔었네, 작년도에 이런 걸 질문을 했었네 라고 그냥 알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면접에 대한 답변을 내가 지금 당장 면접을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직접 답변을 쓰고 고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답변을 해야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까를 고쳐 나가면서 계속 연습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 실력이 향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다음. 네. 예. 실제 그러면은 면접 고사장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 지원관님께서도 면접 그 평가를 하셨던 경험이 여러 번 있으신데요.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면접은 일단 말 잘하는 사람을 뽑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또 모든 답변에 완벽하게 답변한 사람만 10개 질문하면 10개 다 답변해야만 합격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가장 나쁜 예는 첫 번째 질문을 딱 받았을 때
내가 너무 이 답변 내용을 잘 못한 것 같아서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받았는데도 앞에 질문을 답변 못한 게 기억나서 그 다음부터 면접을 쭈루루룩 다 망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가장 안 좋은 경우인 것 같고요. 너무 그렇게 긴장하지 말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하되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이 있다 하더라도 빨리 읽고 그 다음 답변에 충실하게 임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도 입학사정관으로 면접을 볼 때 어려운 그 답변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 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면접관들이 더 긍정적인 점수를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 비대면 면접과 관련한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앞으로 동영상 업로드 방식, 캠퍼스 내 비대면 방식, 또 현장 녹화 방식, 캠퍼스 미방문, 실시간 면접 방식 이렇게 나뉘어져서 영상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대학에 맞는 면접 방식을 꼭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영상은 동영상 업로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간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